안녕하십니까. 뉴노멀 코로나 재난관리 거버넌스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최상옥입니다. 자, 뉴노멀 코로나 재난관리 거버넌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재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우리 재난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노멀 코로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그 컨셉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다, 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뭐 이러한 그 기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다른 양상이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또 자율주행, 뭐 디지털 경제와 같이 어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어떤 기술 진보로 특징 지어지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와 특징 지어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뭐 비대면 언택트 사회, 또 이것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3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재난관리의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초위험 사회의 어떤 복잡성과 또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급변동성으로 인한 국가적 위험과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우리가 인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의 중대한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노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재난관리 목표를 세울 것인가라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재난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재난,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난,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은 초점이 있었고 많은 인식이 가 있었다면, 이러한 그 뉴노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런 위험과 재난에 관한 영향은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단적인 예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영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던 집회 결사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좀 제한을 받았었고요. 왜냐하면 언택트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밀접된 상황에 대한 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보면 소비나 생산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시장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상호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장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로서의 상호작용이 위축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국가적 위험과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의 목표다. 뭐 이렇게 조금 재난관리 목표를 좀 상세화할 필요가 있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노멀 코로나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면 정부나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어떠한 공공가치, 즉 핵심적 가치가 이러한 뉴노멀 코로나 재난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지을 것인지 크게 세 가지를 저는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본적 보장성입니다. 자, 우리가 인본적 보장성 하면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정의 드리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먼저 국가가 일정 정도의 수준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국가가 확증적으로 보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인본적 보장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제가 좀 설명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인본적 보장성은 그동안 우리가 효율성으로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이런 측면에서 인본주의적 성향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난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본적 보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재난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민하고 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지만 마스크가 어찌 보면 간의 수공업 수준의 형태의 어떤 제품 서비스였는데 국가가 독점적으로 마스크를 우리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기민하고 신속하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공공가치로서의 민첩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첩성이 우리가 뉴 노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아무리 재난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효율화한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하고의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 하에서 우리가 공유된 책임성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가 아무리 선언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춘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이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의 책임에 대해서 공적 부분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거는 결국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도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공공가치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인본적 보장성을 적시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주요한 토픽인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리 함께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데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공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난관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거버넌스 체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어떤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피해자 중심 재난관리 서비스 거버넌스가 과연 뭘까라는 부분은 국제인권규범이나 또는 생명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생명권과 안전권 존중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고 구현해낼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라는 그런 개념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선언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를 했고 근데 정부가 주도한 것까지 좋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그 배려나 공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시각에서 재난 관리의 전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그동안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큰 전환점이 저는 이 뉴노멀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피해자 중심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가 어떠한 구성 요소 되어 있는지가 아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전공 분야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피해 지원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 피해 지원 인력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유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피해 지원 서비스를 단편적이가 아니라 종합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크게 보면 어떤 4가지 정도의 좀 방향성을 가지고 5개의 구성 요소를 좀 선생님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 피해 지원 법령 부분에서 어떻게 재난 피해 지원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상 재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법 제도화 부분에서 모호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야 되거나 또는 일관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피해 지원의 어떤 법적 장치 그리고 피해 지원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용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맥락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어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고 통일되게 사용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재난 피해 지원의 법령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이 이제 지적된 부분 하나가 실제 방역 현장에서의 수행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관된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좀 이슈라든지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바로 재난 피해 지원의 법령 그리고 법령체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따른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피해 대상자를 명확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재난 방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재난 피해자가 어때야 되는 것이고 대상자가 누구임에 따라 그 실제로 대상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주체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원 법령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구성요소 볼 수 있고 다음은 재난지원이나 교육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재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현장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난 지원 인력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서 오히려 재난 현장을 수습하거나 복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난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 훈련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자나 또는 재난지원 인력들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교육훈련이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갔지만 정작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유기적 협력 체계에서 내가 역할 수행에 대한 것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재난지원 인력의 교육 체계 안에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에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우리나라의 공적 부분에서의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많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사, 그 다음에 재해고협회, 다양한 공공하고 민간 부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고도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의 교육훈련 체계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재난지원 인력의 역량을 우리가 고도화하는 것 자체가 일관되고 통일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담보한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낸다면 더 금상첨화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은 개별 공공 민간기관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용의 편차도 좀 상당하고 또 교육 내용 자체도 굉장히 편차가 크고 때로는 굉장히 유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교육훈련 체계의 고도화를 수행하는 데서 조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재난지원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나름의 장기 로드맵과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한 표준화된 모델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교육 목표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이러한 좀 기능적인 유기적 협력 체계를 우리가 담보해낸다면 이러한 교육훈련 지원 체계에 어떤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피해 지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많은 검토가 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의 그 피해 유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거나 또는 정신적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재난 현장에서 많은 신체적 피해를 목격도 하고 또 많은 그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제적 피해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의 피해까지 우리가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남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가 구축한다는 것은 바로 피해 지원 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형태로 회복하는 재난 발생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 그리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준비와 마련 그리고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재난피해 지원 서비스가 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관계 피해까지 다 포함한 이런 의미에서의 충분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재난지원 서비스, 피해 지원 서비스의 제약성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민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현재 법령체계에서 본다면 제9호법에는 현재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 구호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구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좀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최대한 12개월 정도로 이 구호 기간이라든지 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과연 우리가 완전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이러한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6개월, 12개월이 과연 재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한정의 기간을 산정할 수 없지만 미국의 그 911이나 이러한 후속된 그런 구호와 관련되어 있는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충분한 의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지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생 그들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 개선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지원 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연장과 함께 동시에 충분한 의료 지원 체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난 현장에서 재난 피해자들은 자기가 재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죄스러워하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재난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도 있고 또 그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왕성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좀 고려하는 지원 서비스의 폭도 넓히고 그것이 혜택이라든지 제공하는 데 있어 방식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현재는 복잡한 다양한 부처들이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수행하고 인식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처럼 원스톱 센터가 모든 서비스를 다 모아서 아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이런 재난지원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나 체계를 효율화하는 부분도 우리도 검토를 해서 명실공히 재난 발생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고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종합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많은 재정적인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공적 책임을 어디까지 우리가 담아야 될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에서의 피해자 중심의 어떤 배보상과 관련되는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는 저는 어떤 재난을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의 복지 개념 그리고 인권과 권리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 제도를 구축해 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자기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배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면서 도움을 줄 것인지 저는 공공 부분이 상당한 고민과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지원 서비스의 종합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직접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배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 그리고 그것이 인권과 권리와 연동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완전한 형태의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현해내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권과 권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배보상과 관련된 체계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한층 품격 있는 이런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또는 가급적이면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피해자는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적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민간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재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와 관련돼 있어서의 배보상 문제나 또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배보상 문제라든지 인권과 권리 부분은 아까 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생명권, 안전권 이런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배보상을 받을 권리 또 인권 권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배보상과 인권과 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상 책임이라든지 배상의 정도 또는 보상의 책임 다양한 것들이 어떤 최종적 종국적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고에도 나오지만 대체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배보상과 관련된 범위 또는 의견을 청취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이러한 제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어떤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공적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적어도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어떤 절대적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적거나 많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극단적인 이러한 게이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서로 합의해 나가는, 우리 어찌 보면 분쟁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이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 도입 필요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배보상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충분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가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충분히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피해 재난의 그 원인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재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치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결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이 글로벌 코로나 상황에 각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바로 이러한 재난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적시성, 또 신처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인본적 보장성과 민첩성, 그리고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이 바로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 공공가치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가 조기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축해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뉴노멀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것이고 충분한 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재난관리의 거버넌스 체계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로 함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많은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